역전의 승부사 종가 배팅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어제 이어서 힘이 나진 않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전일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하락 종목의 개수가 1000개가 넘는데 왜 하락하는 건지 그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김흥태 매니저, 이상엽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라도 좀 파이팅하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장 마감 직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죠. 미국발 악재 깊어지는 조정입니다. 반등 시기는요. 사실 오늘 반등이 좀 나왔으면은 저희가 마음 편하게 하루아침에 시장이 다시 또 원상 회복되는구나 싶었을 텐데 오늘 더 밀리고 있어요. 이상엽 이사님이 생각하는 오늘장의 악재가 있는지요? 일단 미국 증시가 좀 주춤하긴 했지만 큰 폭이 하락한 건 아닌데 맞아요. 그 키를 갖고 있는 거는 일단 반도체 쪽입니다.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하락폭이 컸고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좀 중소형주인데 오늘 한 2% 하락을 했죠. 네. 그래서 어제 좀 코스닥에 좀 하락 변동성이 컸는데 또 러셀 2000까지 좀 하락 변동성이 크니까 어제의 흐름을 오늘 코스닥에 또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게 좀 이어받았다, 영향이 컸다라고 좀 이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주요 변수가 있죠. 환율, 유가, 금리 보면 정말 언제 꺾일까? 거의 뭐 그냥 사상 최고급 고가권에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부담되는데 이게 뭐 장 초반부터는 아니지만 또 오늘은 또 이제 중동 확전.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시리아, 이란 영사관 공습 받아서 근데 이것도 뭐 사실상 이란이 이제 공습을 이제 뭐 한다고 하더라도 좀 선택지는 제한적이어서 뭐 이게 크게 뭐 확전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심리적으로는 좀 부담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장 초반부터 외국인 선물에 좀 이렇게 변동성이 컸었는데 오늘 아침 초반부터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컸기 때문에 지금도 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주에 큰 이벤트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를 앞두고 또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살짝 또 오랜만에 좀 크게 매도를 하면서 이를 또 좀 변동성을 키우는 그렇게 좀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일장에도 바이오가 좀 많이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을 위협했는데 당신은 무언가 바이오주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재, 뭐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이 반도체로 쏠려서 바이오전의 지수 하락이 나왔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이오도 밀리고 반도체도 밀려. 그러니까 수급이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러다 외국인이 갑자기 우리 시장에서 다 철수해버리면은 또 다시 우리가 생각했던 뭐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을 향해 가는 건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할 때가 이제 지금쯤 온 거죠. 이 시기가요? 네네.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긴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심에 반도체는 꼭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장 끝나고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정말 정확히 얼마를 좀 매도했는지도 좀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이제 이쪽에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램뿐만이 아니고 HBM뿐만 아니고 이제 낸드나 또 이제 결국에는 레거시까지 좋아지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종합반도체 우리가 이제 IDM 업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를 매수했는데 삼성전자만 그렇죠. 1조를 매수했을 정도로 수급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오늘도 삼성전자 뭐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상승 각도나 거래량, 수급의 연속성 보면은 최근에 어제까지 한 5조 원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에 좀 삼성전자에 좀 매수가 좀 쏠리면 좀 소부장이 좀 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 쪽으로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게 환율, 유가, 금리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수까지도 큰 조정 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피로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변수에는 좀 이렇게 좀 누그러지는 그런 것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피로감으로 인해서 살짝 쉬어갈 때가 왔었는데 지금 그 타이밍이 도래하면서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랑도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시장 출렁일 때마다 걱정보다는 그래도 우려하지 말자. 왜냐? 지금 반도체라든가 시장에서 선택하는 키워드는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장도 그 입장 똑같습니까? 오늘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오늘은 매수하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 왜냐하면 지난 것까지는 반도체는 없으면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봤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반도체 무너지면 지수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했는데 오늘 또 때마침 반도체가 무너지면서 관련된 업종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에 대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오후장 들어서 좀 반등하는가 싶더니만은 다시 한번 1% 밑으로 무너졌어요. 근데 JP모건에서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97,000원 잡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타 외국인들에 대한 증권사에서도 발표했을 때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10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물량이 대거 투하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일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왔다라고만 볼 수가 있고요. 어차피 내일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발표하고 나서부터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추세가 돌아서서 올라갈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낙폭과대가 컸지만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되는데 오늘 자리에서 잡는 것보다 차라리 내일 반등할 때 내일 잡아도 늦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포지션을 잡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밀려왔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 간밤에 파월 의장이 PC 물가 지표를 발표하고 나서부터 아직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는 시장에 대한 악재가 거기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눌러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6월이 아닌 7월 또는 더 딜레이될 수 있다라는 이런 악재 조건 속에서 가장 악재를 받는 게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럼 네. 제약바이오가 필두로 좀 조정을 받았던 거고 2차 전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테슬라발 악재가 좀 나오다 보니까는 2차 전지에 대한 필두로 해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크게 뭐 밀려나갈 시장은 아니니까요. 4월달 시장은 다시 한번 상방 플레이로 잡고 나서 그때 좀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약간의 스탠스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매수보다는 관망하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체크하고 반도체를 매수하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현 비사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왜 내 포탄에 삼성전자가 없을까 되게 후회했는데 오늘 막상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하락하니까 네네. 두 가지 이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여기서 더 빠지면 그때 사야지라는 마음으로 안 사지게 되더라고요. 오늘장은 그냥 관망하고 넘어갈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분할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저하셨어요. 하고. 아, 네. 여기 두 가지 종목으로만 질문하실지 몰라갖고. 네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오늘 3% 하락하긴 하는데 잠시만요. 여기 주봉으로 되어 있어갖고. 네. 지금 최근에 상승 각도와 수급을 살펴보면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더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나 좀 조정 나올 때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오늘 장중 저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5일선이 또 올라올 거기 때문에 내일 가서 봤을 때는 오늘의 저가가 5일선을 터치하는 가격이었구나라는 거를 내일 확인할 수가 있는데 5일선 부근에서는 매수해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 각도를 살펴보면 2021년 1월 달에 96,800원 갈 때에 그 두 달 동안 스트레이트로 고점 찍었거든요. 그때 상승 각도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1선만 깨지 않으면 네. 그냥 2개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서 또 조정이면 한 8만 원 오지 않을까? 8만 원쯤은 살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8만 원도 오지 않을 것 같고 네. 수급이 워낙 좋고 이렇게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냥 조정 시 그러니까 뭐 가격을 떠나서 예측하지 말고 그냥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5일선 부근에서는 이렇게 사보고 싶은 분들은 조금씩 모아가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낙폭이 크지 않고요. 물론 지금 잠정 집계인데 외국인은 매수 포지션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조정 시의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려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시장의 핫 이슈 만나보시죠. 오늘 지수를 끌어내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테슬라 쇼크에 2차 전지가 주르륵 밀리고 있는데 김웅태 매니저님, 네. 오늘 2차 전지주가 하락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테슬라 이유,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테슬라부터 보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네, 뉴스는 뭐 굉장히 톤이 안 좋던데요. 항상 뭐 지금 인도량이 어차피
그만큼 줄었다라는 거는 네.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동안의 직전 분기여서도 테슬라에 대한 인도량 자체가 또 판매량도 워낙에도 증가세가 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이 인도량이 원래 예측하는 거는 45만 대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물론 38만 대까지 내려올 거라는 거는 조금 깜짝 놀랐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테슬라도 어느 정도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주가 좀 있었지만은 지금은 조금 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포지션을 내놨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제 수요 부진도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BYD가 직전까지는 판매량을 이제 테슬라를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1위 기업을 탈환했다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테슬라가 다시 재역전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들은 지금이야 조금 더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지 향후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 시장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수요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시기가 조금 더 시기상조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차피 테슬라들도 실적이 안 좋을 거고 BYD도 실적이 1분기 실적이 기대감이 또 안 좋다라는 또 모습들 때문에 오늘 2차 전지가 좀 다소 좀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이거야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만 끝나서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에코프로라든지 삼성 SDI가 필두로 해서 오늘 좀 많이 내렸는데 그동안의 낙폭이 컸던 거에 비해서 오늘 내린 거는 6%에서 7% 정도밖에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눌렀던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내렸다라고 하면은 많이들 놀라셨겠지만 기존의 고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정도 내린 거는 내린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측면으로 대응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자리에서는 매도하고 새롭게 답안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오늘 자리에서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요. 네. 그럼 오늘 장에 좀 낙폭이 큰 2차 전지주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단에 있는 2차 전지들도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좀 위험 신호가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지 아니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무엇으로 살펴볼까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대장주였던 에코프로를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네. 역시나 뭐 차트는 깨졌습니다. 차트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21선 이평선을 내려가면서 추세가 하락 국면을 직면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두 번째 종목이었던 삼성 SDI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으로서 같은 자리를 맴돌면서 21선을 내려왔어요. 근데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서 트럼프도 이번에 뭐 자기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전반적인 지원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지원 자체도 쉽게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그 여태까지 지원금에 대해서 이거를 없앤다라고 하면은 거의 최소 1년 이상은 걸리는 이제 그런 의회에 대한 법안도 통과하기 때문에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악재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단발성으로서 이슈가 시장을 이끌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오늘 같은 자리에서 만약에 밀렸다라고 하면은 저라면 좀 홀딩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반등 들어왔을 때 그때 한번 추가 매수세로 좀 담아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은태 매니저님은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인데요. 이상엽 이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2차 전지주의 가장 큰 호재는 악재 나올 만큼 다 나왔다, 바닥 다졌다 이게 최근에 가장 큰 호재였거든요. 근데 어제 테슬라 하락 보고 또 오늘 무언가 심상치 않은 시장 흐름 보니까 바닥이 더 남은 건가라는 생각을 또 들게끔 했어요. 이상엽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매니저님께서 이제 에코프로 이제 뭐 차트는 깨졌다고 동의하는데 네. 그렇다고 여기서 뭐 에코프로가 최근 저점이 뭐 48만 원을 가냐 이렇게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이제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좀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중요할 거고 모멘텀이 있다면 좀 더 부각을 받을 텐데 아직까지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확인하고픈 욕구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반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에는 어떻게 지내가야 되냐? 네, 상반기에는 1분기 어닝 시즌, 2분기 어닝 시즌. 어닝 시즌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어닝 시즌 전후로는 또 바닥 잡고 또 올라올 수 있어요. 또 종목만의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수주나 또 이제 뭐 코스피 이전이나 액분이나 등등 종목마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는 좀 피해갈 수 없는 변동성 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은 지금은 뭐 관망이지만 이렇게 종목마다 이제 모멘텀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 좀 이렇게 이겨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에코프로 오늘장 차트 보면은 좀 무섭긴 한데 이전 저점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두 분 모두 다 여기서 바닥을 또 한 번 깨는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의견 일체 주셨습니다. 그럼 그중에 그 와중에 상승하고 있는 엔캠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지난번에도 엔캠이 급등할 때 뭐 저희가 뭐 IRA 법안 뭐 전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붙이긴 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변동성을 크게 보여줬던 엔캠이었거든요. 이 엔캠이 2차 전지 내에서 살아있다라는 거에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김은태 매니저, 엔캠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당연히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 2차 전지에서도 이제 전에 관련된 대장주였는데 네.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중국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제외하고는 네 번째로서 가장 큰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엔캠인데 아무래도 이런 모습 때문에 2차 전지가 전부 다 조정을 받을 때 개인 매수세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주가를 좀 끌어올리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니까요. 아무래도 지금 자리에서부터 전고점을 터치하는 부분까지 왔어요. 그런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시세가 불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봐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설명해드렸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앞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악재들은 단발성 악재이기 때문에 크게 뭐 동요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늘 2차 전지가 오늘 엔캠 자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들과 외인들에 대한 수급보다도 개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워낙에 강하게 들어온 것만큼 여기서 쉽게 빠져나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물려있었던 2차 전지에 대한 수급들이 다른 섹터로 안 가고 섹터 내 안에서 순환매를 돌면서 엔캠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추가 상승세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직전 고점 35만 8천 원을 당연히 돌파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전에서도 에코프로 BM도 1차적인 파동 이후에 긴 폭으로서 낙폭이 좀 컸어요. 엔캠도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30%, 35% 이상 조정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2차 파동이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엔캠은 오늘장도 20% 넘는 상승 보여주면서 전일에 이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그 외 시장의 특징주 또 무엇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인성정보 볼게요.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연속성 보여줄까요? 두 분 모두 다 연속성은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이네요. 이상윤 비사님. 네. 인성정보가 지난번에도 의료 파업 사태가 벌어졌을 때 네네. 첫 번째로 올랐던 테마주였는데 네네. 오늘 또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 이벤트로만 보시는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결론도 나갔지만 네. 그 인성정보 회사 좋습니다. 뭐 정말 2010년 전후부터도 뭐 관심 있게 봤고 10몇 년 전부터 뭐 지인이건 저도 이렇게 뭐 매를 해봤는데 움직일 때 보면은 이게 뭐 펀더멘탈로 움직인 적 거의 없습니다. 그냥 테마로 묶여서 그냥 잠깐 상승했을 뿐이고 정말 이번에 뭐 의대 뭐 파업과 관련돼서도 진짜 뭐 어떤 분들은 와 이게 정말 큰 이슈니까 뭐 정말 급등하고 정말 어디까지 갈지 설마 만원 근데 꺾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주가도 고점이 한 4,300원 되는데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그냥 4,300원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가격권인데 정확히 또 거기서 또 윗골이 다는 모습이라서 뭐 물리셨거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좀 올라오면 좀 정리를 했다가 결국에 뭐 나중에도 또 매매를 하시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정보 본사가 나쁜 건 아닌데 네. 주가가 움직일 때는 매번 이슈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승도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고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건 어때요? 아예 그냥 테마주로만 본다는 거. 지금 시장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할 때는 테마주들로 많은 분들의 수급이 쏠리고 단기 공략으로도 단기 투자로도 선택을 하시는데 테마주 내에서 인성정보 포함한 원격 진료 테마 김은태 매니저, 네.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별로입니까? 단기성 테마하면 괜찮습니다. 단기면 근데 거의 1일로 봐야 네, 돼요? 하루 사서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그런 전략으로. 왜냐하면 우리 앞서 이상현 이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재료가 없어요. 기존에 우려먹었던 정책을 한 번 더 나왔던 이슈였던 거고 사실 이번에 나왔던 거는 비대면 진료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거에서 원래는 이제 보건의료진료라든지 보건소에서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안 되는데 그것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아마 인성정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때가 적정 주가가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아마 매물대가 올 거다. 아마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서 빅텍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슈 한번 올릴 때마다 그때 수급적인 모습으로 끌어올렸던 주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으로만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오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시고 인선 정보뿐만 아니라 뭐 알서포트 비대면 관련된 이제 서비스 관련된 하는 이런 알서포트 관련된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이긴 하지만 이미 한번 큰 이슈로서 새로운 이슈로서 한번 터뜨리고 나서부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이슈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지 단발성 이슈로 끝날 해프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 확보 두 분 모두 다 매도 의견 주셨어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인성정보는 6%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1% 넘는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종목이 파란불 1.63% 내린 2,705선에서 움직이면서 다시 2,700선을 내주려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88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27% 하락한 모양 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 하락 종목 개수가 우세한데요. 전일도 코스닥에서 10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내렸는데 오늘도 11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마감 상황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좀 내렸어요. 1348원 30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마감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세부 상황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일장도 이 하락이 이어질지 이상현 이사님의 의견 주시죠. 네, 양 시장 지금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씩 뭐 수치가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좀 확인해 보면은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를 했고 개인만이 양 시장에서 모두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한 8,500원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200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1조 원 이상 매수를 했다라는 거, 고객 예탁금도 좀 크게 증가를 해서 개인이 좀 매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선물에서 1조 3천억 원이 넘는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선물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가 6천억 원 이상 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오늘 양시장 합쳐서 지금 한 1950여 개의 하락 종목 수가 하락하면서 장중에는 2000개 넘었죠. 어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틀 연속 좀 투심이 좀 많이 위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을 살펴보면은 코스피 1위에서 20위까지 삼성전자에서 하나금융지주까지 살펴보면은 한 종목만 상승했습니다. 네이버만 0.73% 상승했고 19개 종목이 하락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오늘 1% 하락했지만 우선주 합친 게 아니고 본주만으로 그래도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500조는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시가총액 500조 지키면은 그래도 좀 투심에는 500조만 지키면 또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은 엔캠이 20% 상승하고 이오테크닉스가 9% 상승했는데 그래서 오늘 살펴보면은 최근에 2차 전지 순환매가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좀 눌렸었던 그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임을 알 수가 있었고 소부장도 움직였는데 뭐 DI가 뭐 16% 상승하면서 일부 2차 전지, 일부 또 소부장 종목이 좀 강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래도 좀 투심이 좀 쏠리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틀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내일은 좀 투심이 좀 회복되고 미국 시장이 좋으면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